안녕하세요. LG CNS AI 센터를 맡고 있는 진요한 센터장입니다. 23년도에 이어 올해도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월간 디톡스를 통해 최신 디지털 트렌드와 기술, LG CNS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화제가 된 생성형 AI는 올해까지도 IT 분야의 최고의 화제입니다. 이제는 생성형 AI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기업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챗GPT가 나온 지 이제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10년간 있던 어떤 발전보다도 훨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오픈AI가 소라를 소개했는데요.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1분 정도 길이의 하이 퀄리티 비디오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피직스를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수준의 퀄리티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3월에는 클로드 3.0 모델이 출시되어 MMLU라는 평가에서 GPT 4.0에 준하는 성능과 어떤 영향을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이제 GPT 5.0이 또 나오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이 엄청난 지능 엔진을 기업에서 잘 활용했을 때 가져올 혁신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기업 상황에 맞게 생성 AI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기업에서도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감인 Fear of Missing Out, FOMO를 느끼지만 막상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한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정을 피하는 Fear of Better Option, FOBO 현상처럼 계속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다가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LG CNS는 제조, 금융, 통신, 공공, 유통, 마케팅 등 거의 전 산업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120여 개의 유스케이스를 발굴하고 또 20여 개가 넘는 실제 고객 환경, 고객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집중하는 생성형 AI POC를 통해 많은 레슨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LG CNS는 지난 1월 AI 연구소 사업 발굴, 이행, 개발 조직을 망라한 AI 센터를 조직하여 엔터프라이즈형 생성형 AI 국내 최고의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였고 지금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 실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 CNS AI 센터는 기업 고객에게 사내 지식 기반 답변, 시각 컨텐츠 생성, 업무 지원 및 자동화, 퓨처 컨택 센터, 생성형 BI, AI 코딩 등 6대 생성형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고객사의 데이터로 맞춤 모델을 만들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기업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들과 잘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욱 좋은 모델들이 등장했을 때 계속 어답션 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저희 CNS가 작년부터 계속 멀티 LLM 구조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실험과 논의를 한 해였다면 올해는 확실히 엔터프라이즈의 생성형 AI 적용이 급격하게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유저로서 이러한 신기술을 경험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기업 환경에서의 적용은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업마다 처한 환경, 데이터, 유스 케이스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별 생성형 AI 적용 로드맵을 만들면서 많은 레슨과 그다음에 크고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월간 디톡스에서는 LG CNS AI 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유스 케이스 사례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박진원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LG CNS DNA 사업부 AI 센터 제너레이티브 AI 사업팀의 박진원 팀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생성형 AI라는 주제로 LG CNS에서 웨비나를 진행하는데요. 시장의 관심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제 고객분들도 여러 업체를 통해 기술적 특장점과 한계를 듣고 대부분은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어떤 사례들이 생성형 AI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생성형 AI를 적용한 유스 케이스가 12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유스 케이스를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디톡스에서는 생성형 AI 유스 케이스를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고객 서비스 혁신, 개인화 마케팅을 위한 문구 및 이미지 생성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무엇보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장 크게 또 먼저 바뀌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식으로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이 변할까요? 네, 생성형 AI의 사례 또한 외부 고객용 서비스보다는 내부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한국어가 반영된 M365 코파일럿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더스트리와 무관하게 내부 문서에 대한 검속 고도화가 화두이고, 저희 프로젝트의 70% 이상이 해당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어 신입 및 경력 직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인사팀의 인사규정, 질의응답 업무량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HR 업무 규정집을 잘 검색하고 이를 생성형 AI가 잘 설명함으로써 질의응답의 시간을 소모하는 대신에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시간을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M365 코파일럿을 필두로 보고서, 제안서, 주간보고, 회의록 등 다양한 문서에 대한 자동 생성 또한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기업에서 사실 MS 오피스를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 또 올해 M365 코파일럿 중심의 변화들에 기대가 됩니다. LG CNS 같은 기업에서는 사실 IT 개발 영역이 업무의 대부분의 아주 큰 영역인데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LG CNS는 올해 CNS가 진행하는 SI, SM 프로젝트의 30% 이상을 코딩 AI로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딩 자동화는 4월 9일에 진행하는 다음 디톡스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달에도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LG CNS가 어떻게 그때 코딩 자동화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딩 자동화는 개발 인력이 많은 CNS와 같은 SI 업체뿐만 아니라 인소싱으로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고객사에서 해당 인력들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CNS의 대형 프로젝트에 코딩 자동화를 저희가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품질과 생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AI 상담원 등 AI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현재 고객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어떻게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서비스 향상에서 챗봇 고도화는 매우 중요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등을 생성형 AI로 해결 가능한 사례들이 많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텐트 혹은 시나리오에 등록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 내부 문서나 매뉴얼 등을 검색해서 생성형 AI가 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고도화된 챗봇에 TTS, 텍스트 투 스피치를 연계하면 음성봇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3D 이미지를 연계하면 디지털 휴먼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구축한 디지털 휴먼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풍성하게 하면 콜센터 직원까지 연결하지 않아도 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팀장님. 또한 작년 디톡스에서 저희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 드래그를 소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 저희 오퍼링의 발전으로 현재는 마케팅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에 사용되는 문구와 이미지의 생성일 것입니다. 광고 대행사들도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LG CNS도 컨텐츠 옵티마이제이션 플랫폼, 통칭 COP라고 하는 생성형 AI 기반 컨텐츠 생성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 은행 고객분께서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거나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 대한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 사내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요청을 하면 약 2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과물을 다시 리뷰하고 본인들 마음에 드는 문구와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페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를 생성형 AI로 몇 분 만에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큰 만족도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유스 케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LLM 모델들이 존재하고, 이를 서빙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사들의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스 케이스를 개발함에 있어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어느 영역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스케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박준현 팀장께서 안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 팀장님, 네.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소개해 주시면서 내부 문서 검색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사내 지식 기반 답변의 생성형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 지식 검색 기반이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활용처인데요. 화면에서 보고 계신 The Next Generation of KM은 CNS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검색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서비스 오퍼링화한 이름입니다. 기존 키워드 검색 영역에서 챗GPT의 탄생으로 인해 자연어 기반의 검색에 대한 니즈와 그 가능성을 보았고, 이를 검색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서의 문맥과 어휘 분석을 통해 의미론적인 검색을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생성해내는 프로세스입니다. 단일 채널 검색이 아닌 다양한 채널의 지식 검색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게시글, 이메일을 비롯해서 정형 데이터 영역까지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사내 지식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사실 사내 지식 검색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프로젝트이긴 한데, 어떠한 부분들이 다르고 또 실제 사용 관점에서 서비스 구현할 때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 기존 KM에 대한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 생성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를 통해 높은 품질의 지식 생성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이 챗GPT와 빙챗으로 인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진 UI, UX들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팀즈를 많이 사용하니 팀즈로 UI 구현을 요청하거나, 우리는 기존 챗봇 UI로 개발을 해달라고 하거나, 통합 웹페이지로 화면이 구현되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사용자 채널에서 스미스한 연결 또한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동일한 검색 결과가 아닌 사용자 이력 및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 맞춤형 검색 결과를 도출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개인화도 가능해집니다. 문서 검색을 생성형 AI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과 지식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입니다. 이는 LG CNS가 기본 여건으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며, 생성형 AI 보안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5월 디톡스에서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고객 맞춤형 KM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LG CNS에서도 엄청나게 문서가 많고 복잡한 지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Assertion with AI는 작년에 LG CNS가 The Next Generation of KM을 가장 먼저 적용한 사례입니다. LG CNS가 보유한 기술 문서, 산출물 등에 대해 레그라고 하는 검색 기반 생성 방식으로 자체 검색 엔진인 키룩과 GPT 4.0 API를 사용하여 개발한 사례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요약해주고 어느 문서에서 찾은 내용인지 출처를 표기해주고 관련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GPT API까지 갔다 오지 않고 기존 캐시에서 답변을 가져오는 방식이며, 답변에 대하여 좋아요, 싫어요 표현을 통해 좋아요는 골든 데이터셋으로 확보하고 싫어요는 휴먼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문서 기반의 답변뿐만 아니라 하위 보라색 버튼을 누르면 GPT 4.0에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비제조사는 The Next Generation of KM의 일환으로 품질 불량에 대해 검색하면 기존 문서를 검색하여 원인과 조치 결과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C금융사는 내부 규정, 상품 설명서, 약관 등에 대해 임직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CNS 자체의 데이터라 문서로 개발하면서 실제 고객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보안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고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막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유저 피드백이 또 어떻게 우리한테 반영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보여집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센터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생성형 AI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문서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영역은 바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다양한 문서에 대한 전처리, 청킹, 인덱싱, DB 저장까지 자동화하는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LG CNS는 전처리 자동화 모듈과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데이터, 빅데이터, AI 쪽에 오랜 동안 몸담으면서 전처리라는 용어는 그전부터 있던 말인데, 우리 데이터 파이프라인 ETL 작업할 때 전처리에 비해서는 정말 다양한 상황과 문서 형태, 테이블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거대 언어 모델 이외에 우리 기업에서 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 또 이 부분 자체가 되게 큰 리서치 영역이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디톡스 등록 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문서 작성 시 활용 방안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업무 분야 외에 생성형 AI를 다른 업무에 적용한 유스 케이스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CNS는 M365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제안서, 보고서 초안 작성 타스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글 버전이 정식 GA되면 이 또한 서비스 오퍼링의 하나로 고객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페이지는 LG AI 연구원 엑사운 모델로 행정안전부의 연설문을 학습 데이터로 파인튜닝해서 만든 연설문 초안 작성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오늘 웨비나에 참석한 고객분들께 말씀드릴 감사 인사를 제가 생성형 AI, 다양한 유스케이스, 기업 적용 시 고려사항이라는 키워드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설자에 대한 설명, 행사에 대한 안내와 연설 목적으로 입력한 주요 키워드에 맞춰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전달하는 연설문 초안을 빠르게 작성해 줍니다. 연설문 내용에는 기업이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기술의 신뢰성과 성능, 인력과 기술적인 역량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진원 팀장님께서 저희가 만든 거 직접 써보시고 연설문 초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잘 쓰는가요? 아주 빠르고 잘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또 체감을 했고, 더불어 해당 서비스는 저희가 현재 CNS가 행정안전부 및 범정부 공무원 대상으로 AI 공무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보도문 초안 작성, 연설문 초안 작성이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주고 또 좋은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디지털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의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방식의 혁신의 모습을 저희 LG CNS 함께하는 모습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또 그게 저희 전체 산업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있어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교육의 혁신도 빠질 수 없는 생성형 AI의 부분이잖아요. 직원 교육 영역에서는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본 사례는 C 제조사에서 수행한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산업 현장에서는 약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공정안전관리인 PSM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장 작업자 면담이 진행되는데요. 현재는 대면 연습을 위해 현장 작업자의 일정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교육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예상 질문과 우수 답변으로 DB화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시스템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임직원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해당 질문이 정답 대비 몇 점인지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본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모의면담 사례이지만 인터뷰가 필요한 대면 교육,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러한 리퀘어먼트인 사내 직원 의무 교육들이 많고 실제 어떤 때는 좀 업무에 바빠가지고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생성형 AI로 직원들 입장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다른 사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모의 면담 현재 이 생성형 AI 구현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저희들이 구현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연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의 면담 튜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공정안전관리 면담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1단계는 질문은행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2단계는 사용자 답변에 대한 모범 답안, 프롬프트를 생성한 다음 3단계에서는 생성형 AI에게 평가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하도록 해줍니다. 모의면담 튜터에는 생성형 AI 챗GPT 4.0, 음성 생성 AI 아마존 폴리, 그리고 빠른 앱 개발을 위한 로코드 플랫폼 맨딕스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행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의 Let's Start를 누르면 모의 면담이 바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모의 면담 튜터가 문제 은행에서 랜덤으로 선택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마이크를 눌러 음성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중대산업사고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답변 완료 버튼을 누르면 모의 면담 튜터는 GPT 4.0 API를 활용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약 10여 초 기다리면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로 생성된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모의 면담 튜터는 사용자의 답변을 별 모양으로 상중하 평가하고 그리고 답변해야 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누르면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구조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하위 메뉴에서 히스토리를 누르면 과거 질의응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리스트에서 원하는 항목을 눌러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메뉴에서 대시보드를 누르면 그동안의 모의 면접 평가를 요약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개인별 면담 내역과 점수를 확인하고 이와 같이 사용자는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모의 면담 튜터를 활용해서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안전공정관리 면담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동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잘 되네요. 특히 이 사례는 음성으로 사실 실제 그 대면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라 이런 챗GPT의 음성의 이해력이 또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음성 기반 AI 서비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 고객 상담이잖아요. 네. 상담 어드바이저의 생성형 AI를 접목하여서 상담사가 고객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상담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들은 상담이 끝난 후 고객과 나눈 상담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애프터 코어 워크라는 후처리를 진행합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십 분 동안 고객과 상담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고 후처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겠죠. 아니면 상담을 모두 마치고 상담 시간 이후에 몰아서 후처리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엔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고객과의 상담 내용이 STT를 통해 텍스트로 실시간 변환되면 상담 내용에 대한 주요 키워드가 추천되고 상담 종료 후엔 생성형 AI가 상담 내용을 요약해주게 됩니다. 네, 상담에는 생성형 AI 이전에도 AI가 적용되어서 다른 분야보다도 사실 더 활발하게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후와 이전과 크게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도 추출형 요약이라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경우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추출해서 요약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해 요약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동시에 필요 내용이 빠짐없이 기입되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요약된 내용을 상담원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고 저장하면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후처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의 대기 시간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은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스몰 랭귀지 모델도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구축형 스몰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 API 사용량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모 제조사 콜센터에서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 모델의 활용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업에서 활용을 할 때 사용 시인과 그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걷어오는 모델이 아닌 SLM 가지고도 커버 가능한 영역이 있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orchestration을 하고 비용 최적화할지 부분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씬에서 이런 후처리 프로세스 말고도 또 많은 영역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모 통신사 콜센터에 방문했을 때 아침마다 상담사들에게 새로 출시된 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규 이벤트에 대해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담원이 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워낙 많은 상품과 이벤트를 상담원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기존 상품이나 이벤트는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쉽게 응대할 수 있지만 신규 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해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서 정답지를 미리 만들어 놓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신규 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해 빈도가 높은 내용을 추출해서 예비 FAQ를 생성해 놓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를 활용해서 상담사들이 새로운 문의에 대해 동일한 품질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FAQ를 구성하여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생성형 AI가 우리 그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얼마큼 도와주는 것이냐의 포인트에 되게 휴먼 인텔리전스 어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확산들이 어떻게 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또 기업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마케팅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이지만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영역이 또 마케팅인데 네. 팀장님, 마케팅에서 언어와 비전 AI를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 CNS에서는 마케팅 분야 고객 니즈를 어떻게 이해하고 좀 만족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LG CNS는 디지털 마케팅에 필요한 이미지 컨텐츠 생성과 변환을 위한 컨텐츠 옵티마이제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약어로 CO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COP는 이미지 배경을 제거하거나 원하는 배경을 만드는 작업,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이미지를 활용한 신규 컨텐츠 생성,
제품 광고 컨텐츠 생성 등 이러한 기능을 적용하는 메이커 모듈과 또 자체 컨텐츠를 유통사 및 SNS 매체별로 규격에 맞게 자동으로 변환하는 컨버터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스왑 이벤트 등의 AI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프로모터 모듈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보는 게 사실 여러분들도 일반 유저로서 달리나 미드저니를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 저희 고객사들과 함께 기업에서 사용 시내 요구사항들과 저희들의 튜닝해서 생성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해야 되니까 프롬프팅만으로는 미세 조정이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추가 에디팅과 최적화도 역시 추가 학습의 영역이어서 저희 CNS가 지난 1년간 여기에 그런 기능들을 더한 COP의 주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기능과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커 기능에 대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를 프롬프트에 입력하거나 참조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등 사용자가 원하는 느낌대로 이미지를 생성시켜 줍니다. 이때 시스템 프롬프트로 해당 제조사가 원하는 추천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생성된 이미지가 한 번에 바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집 기능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업로드한 참조 이미지 강도를 조절해서 이미지의 반영 정도를 조정하거나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생성 이미지를 레이어 단위로 분리해서 개별 이미지에 대한 편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생성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이미지 생성 AI를 직접 써보신 고객분들은 이 작업이 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CNS는 이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휴먼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방법론을 적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이미지 생성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마케팅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에 걸쳐서 활용을 해야 되고 채널마다 리퀘어먼트 포맷과 사이즈가 달라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AI 컨텐츠 컨버터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작업 중 하나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본 이미지를 다양한 유통사나 SNS 채널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크기나 해상도를 변환하는 등의 후처리 작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AI 컨텐츠 컨버터 기능은 상품 원본 이미지를 유통사별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원본 이미지를 컴포넌트별로 분리해서 확인 및 삭제가 가능하고 AI 추천 이미지로 컴포넌트 내 이미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설정한 이미지 확장자로 변환한 후에 다시 다운로드해서 추가 수정 및 저장과 배포가 가능한 프로세스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좀 더 사용 시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실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특정 제품 소개 사이트를 타겟으로 배너 컨텐츠를 제작하고 게재한 사례입니다. 원 제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 없이 해당 제품이 사용되는 다양한 배경들을 수정해 가면서 디지털 온도 표시, 우리 집에 맞게 자동으로 습도 관리, 가구와 어울리는 집안의 작은 오아시스와 같은 주제어에 맞게 컨텐츠를 생성해낸 사례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 훌륭하지만 조금 더 달려보시죠.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생성의 AI를 활용한 방안이 마케팅 시즌에 있을까요? 네, 신제품을 위한 럭셔리, 프리미엄 컨셉의 톤앤매너 컨텐츠 생성 예시를 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한 프리미엄 제품에 맞는 장소 섭외, 인테리어 및 가구 배치, 사진기사, 조명, 현장 감독 등의 인력 없이 생성형 AI로 해당 작업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맨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주인공과 와인 냉장고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배경을 여러 번 수정하면서 광고주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계속 푸시해서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박진원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 네. 많이 하셨고요. 이 세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디톡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스케이스를 푸시를 받아서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에서 소개드린 AI가 만든 그 연설문을 인용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디톡스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생성형 AI는 현재와 미래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생성형 AI의 다양한 유스케이스와 기업 적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기업은 생성형 AI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 네.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스 케이스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라고 잠시 후 두 번째 세션인 생성형 AI에 대한 탑5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관련해서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또 여러분이 등록해 주신 생성형 AI의 기업 적용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에 관한 탑5 질문과 답변을 저와 같이 진행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AI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이주열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형 AI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신 질문들을 뽑아서 오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네의 사업팀의 이사야 책임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생성형 AI 도입을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과제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사야 책임님,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 과제를 잘 발굴할 수 있을까요? 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많은 기관 및 기업에서 어떤 업무에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고 특정 업계에 적용된 사례나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요청을 가장 많이 주셨습니다. LG CNS는 수년간 이노베이션 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레퍼런스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론과 고객의 니즈에 따라 생성형 AI에 적용함으로써 젠 AI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비즈니스의 AI 방향성을 찾고 과제를 발굴하시는 분께는 젠 AI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제안드립니다. 네, 저희가 CNS가 그동안 이노베이션 스튜디오를 되게 잘 해온 노하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네, 젠 AI 스튜디오 프로그램은 2주에서 6주 과정으로 단계별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은 생성형 AI의 사례, 솔루션 소개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 이미지를 논의하며 2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고객 스폰서와 참여자 니즈를 얼라인하여 구체적인 생성형 AI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이후 6주간 기술 검증 단계를 거쳐 비즈니스 피저빌리티를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네이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이 투어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생성형 AI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에 적용하시고 싶으신 사업에 니즈가 있으신 고객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투어 이후에는 방문 목적 및 후보 과제에 대한 디스커션을 진행하여 디스커버리, 익스플로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안내드리게 됩니다. 저희 AI 센터, 젠 AI 사업단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제를 발굴했다고 했을 때 도입을 결정하는 시점에 과연 우리 회사의 사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나 해킹 등 보안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가 바로 생성형 AI 보안 관련 솔루션입니다. LG CNS의 CQ 엑스퍼 AI는 생성형 AI 및 협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AI 보안 솔루션입니다. 비정형 로그의 이상 패턴을 감지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과거 이력 대비 특이 징후를 식별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것 같은데 이 CQ 엑스퍼 AI는 어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CQ 엑스퍼 AI는 IT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하여 로그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보안 영역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롬프트에 사전 필터링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및 소스코드의 포함 여부와 주요 업무를 식별하고 API의 사용을 차단하거나 마스킹 처리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별 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생성형 AI를 통해 과도하게 사내 기밀을 입력한다거나 오남용 패턴을 탐지하는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많은 고객님들께서 더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 CQ 엑스퍼 AI에 대해서는 5월 8일 진행하는 월간 디톡스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초거대 AI, 엑사원 등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열 상무님, 현재 LG AI 연구원과 긴밀한 협업을 하고 계신데 엑사원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LG의 엑사원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사원은 Expert AI for Everyone의 축약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Expert AI라는 단어인데요. 즉 전문가 AI를 지향하는 초거대 AI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AI도 물론 중요하지만 엑사원은 전문가 내지는 기업에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AI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G CNS는 LG그룹의 AI 싱크탱크인 AI 연구원과 협업하여 엑사원을 고객 니즈에 잘 부합하도록 추가 학습 및 고도화를 하고 또 엑사원을 응용하여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엑사원의 EX가 엑스퍼트의 약자고 전문가를 위함이라는 게 그 시작점부터 네. 그 엔터프라이즈 사용을 초점으로 한 것으로 들립니다. 요즘 많이 사람들이 알고 쓰는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 다른 생성형 AI와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엑사원은 한국어와 영어 학습 데이터 비중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LLM들도 다 멀티링규얼 랭귀지 모델이지만, 특히 엑사원은 한국어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및 한국어에 더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스퍼트 AI를 지향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 자체를 전문 문헌, 논문, 특허 등 이러한 전문 데이터로 학습해서 엑스퍼트 AI를 구현한다는 장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엑사원 자체를 온프레미스로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시스템 내에서 고객 데이터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앞에서 사례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그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단순히 이제 디코더 구조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코더 구조도 활용해서 이 레그를 할 때 문서를 잘 찾아오고 또 그거를 답변이 정확한 문서인지 검증하는 체계가 내장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어를 특히 잘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AI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 데이터의 퀄리티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그 데이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나 전문가 영역. 그렇죠. 또한 또 기업 환경에 필요한 온프렘, 물론 보안. 그다음에 마지막 레그에 관련된 특장점들이 실제 사용할 때 많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러한 장점을 가진 엑사원에 대한 서비스 관점에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엑사원은 그 LLM을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엑사원 아틀리에라고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반대로 이미지를 주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엑사원 유니버스라고 해서 앞서 특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그 LLM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독특한데요. 엑사원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실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한 이 연구를 보조하기 위한 Q&A 플랫폼입니다. 주로 과학적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세 가지 서비스들은 앞서 특장점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저작권 및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는 양질의 데이터와 산업에 특화된 전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 전문 연구원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네. 인상적이고, 사실 오늘 커버한 것 중에 개발자를 도와주고 상담원을 도와주고 그 일반 우리 그 사무직의 구성원들을 도와주는 영역에서 상당히 이게 연결되는 유스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엑사원이 전문가를 위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지만 사실 범용성이 없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 학습을 위해서 엄격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인티그리티 부분이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성형 AI를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고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 사용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디톡스에서 소개와 설명을 드렸지만 LG CNS는 이미 코딩 영역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무님, AI 코딩이 뭔가요?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AI 코딩은 이미 많은 개발자분들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 뭐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그런 AI 기술 내지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LG CNS의 AI 코딩은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SISM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코딩 AI 코딩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개발자들 분들이 그 GitHub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코딩 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용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 보수하는 SISM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내용 자체가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업무 로직을 구현하고, 또 오라클과 같은 이제 대형 DBMS 시스템의 데이터를 뭐 이른바 CRUD 하는 것들이 많은데, 코파일럿은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쓰시면서 좀 그런 그 부족한 점을 느끼셨을 텐데, 또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코파일럿을 쓰면서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이제 SI, SM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고객사가 이미 활용하시는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 CNS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상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그 AI 코딩 기술이 잘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각 프로젝트마다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코드 컨벤셔널 룰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LG CNS의 AI 코딩 도구는 이러한 SISM 개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오늘 유스케이스에서 다룬 기업형 지식 검색, 마케팅 이미지 생성처럼 AI 코딩도 역시 엔터프라이즈형의 프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더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도와주는 부분 이외에 다른 범위의 개발 과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 CNS가 뭐 이런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밍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게 소스 코드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테스팅도 해야 되고, 또 앞서 분석 설계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BMS에 쿼리를 하기 위한 SQL문 자체를 생성하거나 또 튜닝하는 거, 그리고 자바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단위 테스트 코드 생성 같은 건 사실 개발자들이 굉장히 꼭 필요하지만 많은 공수가 드는 일이거든요. 이런 JUnit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 그리고 디버깅하는 기능, 더 나아가서 코드를 먼저 검토하는 코드 인스펙션, 이런 기능까지 LG CNS AI 코딩은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LG CNS는 뭐 GPT-4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LLM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 개발 표준에 맞는 소스 코드를 직접 학습시킨 온프레미스용 코딩 LLM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LG CNS AI 코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9일 날 진행되는 디톡스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달 디톡스 기대되고요. 얘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생성형 AI가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과 논란과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 도용, 창작의 자유 등 생성형 AI에 관련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다룰지, 가장 유명한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AI가 만든 음악이 수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생성형 AI가 창작한 미술 작품이 수상하는 게 맞는가, 옳은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책임님,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AI 창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생성형 AI의 유의사항 및 저작권 등록의 주요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 사업자는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 AI 수로 부인이 최초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는 보도를 접하셨을 텐데요. 시놉시스, 시나리오, 배경음악 등 전체를 생성형 AI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센터장님, 상무님 두 분께서는 AI 수로 부인과 같은 작품이 저작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생성형 AI로 만든 AI 수로 부인은 AI가 그린 이미지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성했기에 영상 저작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고요. AI 생성한 이미지 등을 인간이 선별하고 재구성한 부분만 창작성을 인정받아서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인간이 유일한 창작자라는 전제하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성형 AI에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AI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생성형 AI의 기업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스 케이스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선정해서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희한테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가 생성형 AI를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고 고객 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준비한 오퍼링,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4년도에도 저희 월간 디톡스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4월은 둘째 주 수요일이 임시 공휴일 다 아시는 것처럼 이어서 4월 9일 화요일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